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요란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어제 국민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대선을 향한 야권의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이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욕 좀 그만해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 권영세 의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외협력 책임자로 임명한 권영세 의원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오늘은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모임에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하는 데 대한 이 안팎의 여론에 대해서 변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세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유튜브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 후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등록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여권의 후보, 민주당의 후보는 9명으로 확정이 됐고, 이 중 11일 날 6명으로 좁혀집니다. 반면 야권은 지금 13명의 대권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도 이제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오늘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을 비판했다는 것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준표 의원을 바라보는 당내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자신에게 제기되는 막말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막말을 넘어 쌍욕을 하는 사람이다.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얘기하는 건 더 웃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막말 프레임으로 지난 5년 동안 고생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되면 그 프레임을 걸기가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아마도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 홍준표가 붙으면 적어도 막말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를 쌍욕의 거의 대가처럼 홍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홍준표 의원이 대표 시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마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다가 이재명의 형수에 대한 쌍욕이 있는 그 녹취 파일을 올렸습니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당시 논란이 됐고 법원은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홍준표는 이재명의 쌍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쌍욕, 이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쌍욕하는 사람, 나는 막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것이냐? 내가 이재명과 붙으면 적어도 이 막말 프레임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나름대로 홍준표 의원도 상당히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감을 비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의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중도층이 과연 얼마나 들어올까 합니다. 제 주변에도 홍준표 의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홍준표 의원이 컨텐츠가 약하다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고 정말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 그리고 문화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젊은 층, 지금 이준석에 환호하는 2030,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도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내 새끼가 각시가 어떻고 부인이 감방 가는데 내가 가야지, 이런 식의 발언은 지금 문화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남성 위주. 같은 남성 위주지만 이준석은 제가 봐도 남성 위주, 또 실력 위주, 뭐 이런 경쟁 위주입니다. 그렇지만 홍준표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이 말하면 표가 떨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이 점은 홍준표 의원이 조심해야 합니다. 홍준표는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언들로 해서 표를 깎아먹는지 당장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을 정말 저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왜 같은 값이면 좀 점잖게 비판하면 될 걸 사내의 새끼 뭐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을 각시 뭐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을 본인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또 이 강한 수위의 대여 투쟁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1년간 김종인 체제 야당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상임위에서 팻말이나 들고 샤우팅을 하고 끝낼 것인가? 야당이 강성으로 투쟁을 해야 정권이 온다. 거지가 동냥하듯이 하면 정권이 오나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강경투쟁만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같이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싸우는 방법이 윤희숙 의원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홍준표 의원 말처럼 강성투쟁, 몸으로 싸우라는 건지 이거는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강연이 끝난 뒤 홍준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BBK와 최태민이 나왔다. 당에 들어와서 YS 때 DJ, 이명박 때 박근혜 경선 못지않게 치열한 자질 도덕성 검증을 한 뒤에 탄생하는 후보가 차기 정권의 담당자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검증을 통해서 또는 이 경쟁을 통해서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이명박 때와는 달리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은 당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서로 흠집내미가 과연 도움이 될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들어와도 좋다. 들어와서 경선판이 커졌으면 좋겠다. 국민의힘과 가치를 공유하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지금 들어가서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보겠다. 그런데 윤 총장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윤석열 말이 나오면 홍준표는 좀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와도 좋다가 아니라 들어오시라고 해야 됩니다. 들어와도 좋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윤석열의 입당을 허락할 입장은 아닙니다. 반대로 윤석열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문제고 들어오게 모셔와야 되는데 홍준표의 이런 태도는 들어오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식의 태도로 보입니다. 좀 더 홍준표 의원도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았습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시킨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이 영남 지역이고 좀 보수를 세게 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홍준표 의원은 당내에서도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을 초선들 앞에서 비판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홍준표 의원은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 뭐 윤석열 들어와서 서로가 위닝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